어원야담, 뒤바뀐 인생. 전라도 전주에서 장사로 부를 쌓은 상인 집안의 젊은이가 큰 배에 생강을 가득 싣고 평양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생강은 남쪽 지방에서만 생산되고 북쪽 지방에서는 나지 않으므로 귀하게 여겨진 까닭입니다. 젊은 상인의 노부모는 아들의 풍류기질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물건을 모두 처분하는 즉시 돌아와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염려 마세요. 젊은 상인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호기롭게 말해 부모를 안심시키고 출항했습니다. 생강을 실은 배는 서해를 항해하여 대동강 하류에 도착했고 강줄기를 따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 평양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생강 장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관서지방 곳곳에 많은 상인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상인은 따로 수고할 필요 없이 배를 정박하자마자 한 배 가득한 생강을 순식간에 다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서 생강은 곡식 1천석에 해당하는 판매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완판에 들뜬 젊은 상인은 며칠 평양에 머무르면서 이름난 곳을 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 여유가 생겨서 좋군. 젊은 상인은 을밀대와 부병루를 비롯해 여러 명승지를 감상한 후 명기가 많다는 기생집에 들렀습니다. 아름다운 기생이 나와 맞아줬는데 전주에서 온 생강 상인임을 단박에 알아보고 맛난 안주와 향 좋은 술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별미랍니다. 전주 상인은 음식보다 기생의 미모와 애교에 반해서 연신 술을 마시며 주색이 주는 쾌락을 한껏 즐겼습니다. 상인이 아침에 눈을 뜨니 밤새 품에 안았던 기생은 어느새 화려한 옷을 입은 채 미소 지으며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꿀물 한 잔 드시지요. 상인은 기생이 내민 꿀물을 들이키면서 이것이 진정 천국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여 하루만 더 머물다가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막상 자고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날마다 눌러앉아 몇 년을 보냈습니다. 결국 생강 8번 거금을 모두 기생집에 바친 꼴이 되자 기생은 상인을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찌 예전 같지 않소. 무슨 말씀을 그리 서운하게 하시나요? 기생은 오히려 눈웃음 대신 쌀쌀맞게 반박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제야 상인은 기생의 웃음이 돈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상인은 자존심을 접고 기생에게 모슴살이라도 할 테니 쫓아내지 말고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 기생도 그곳에서 허드렛 일 할 사람을 필요로 했기에 그러라고 선뜻 허락했습니다. 상인은 뗄 감룡 장작을 패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말에 먹이를 주는 등 생전 안 하던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일들이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기생이 방에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며 묘한 소리를 낼 때는 당장 뛰어 들어가고픈 충동이 들어 더욱 참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눈치 보면서 남은 찬밥을 얻어먹고 한겨울에 해진 옷으로 몸을 감싸며 덜덜 떨고서야 상인은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비웃음거리가 들지언정 집으로 가야겠어. 손님이 없는 어느 날 저녁 상인은 기생에게 그 뜻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는데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소. 내게 노잣돈을 조금 마련해준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작별 인사를 건네는 상인에게 기생은 섭섭한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서방님 생각 잘하셨어요. 다만 요즘 형편이 어려워 저도 돈을 구경한 지 오래됐답니다. 기생은 오랫동안 상인을 공짜로 부려먹고도 단 한 푼도 노잣돈 줄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생은 상인을 그대로 내보내는 일이 마음에 걸리는지 잠시 생각하다가 집안 여기저기를 살피더니
벽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장구를 꺼냈습니다. 기생은 거기에 걸려있는 녹슨 올공새를 풀어내주면서 갖고 가다가 쌀과 바꾸어 양식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올공새는 전통악기 장구의 줄을 양쪽 가죽에 거는 갈고리로서 걸공새라고도 하며 용머리 모양이기에 용두새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올공새는 장구의 양쪽 가죽 테두리에 돌려달아 줄을 연결하는 새로 만든 고리를 이루는 말이며 한 면에 8개씩 총 16매 한 벌입니다. 상인은 그나마 고맙다고 받아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거라도 팔아. 여비에 보태야겠어. 상인은 강가 모래밭에 이르러 거무스레한 장구 걸쇠 16개를 쳐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그중 한 개를 모래에 문질러 녹을 닦아보았더니 검은 빛이 도는 황금빛을 뿜으며 윤이 나는 게 보통 새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쇠조각이 아닌 것 같네. 뭔가 특별해 보여. 때마침 장터가 열렸기에 상인은 배를 타고 건너가서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인은 면포 위에 그것을 펼쳐놓고는 진귀한 보물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상인 특유의 감으로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지나가던 한 사람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소? 상인은 직감으로 임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작물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오. 상인의 대답은 물건에 대해 잘 안다는 의미였기에 손님은 물건 가치를 상인도 안다고 판단한 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금을 보다니 정말 귀한 물건이구려. 오금이라는 말에 상인은 속으로 흥분했습니다. 오금은 구리에 10% 이하의 금을 섞어 만든 검붉은 빛이 나는 값비싼 합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떠난 후 상인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상인은 헐값에 팔 물건이 아니므로 오금을 조심스레 보자기에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큰 가게에 들러 최고 가격을 받고 팔았습니다. 무려 100만 양을 받아든 상인은 원래 재산을 되찾고도 남을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덕분에 상인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를 벗어나 고을에서 으뜸가는 큰 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오금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이 일에서 연유하여 올공새 팔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징역하면 올공새로 부자가 된 팔자이지만 사람 운수는 알 수 없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올공금 팔자라고도 말하는데 한자로 표기한 올공은 얼금, 금은 새이므로 올공금은 얼금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공새를 걸공새, 갈고랑새라고 부른 데서도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평양기생은 장구에 달린 오금을 알아보지 못해 큰돈 벌 기회를 스스로 놓쳤으니 지식의 힘을 간과함으로써 비롯된 손실입니다. 훗날 평양기생이 전주 상인이 오금을 팔아서 거부가 됐음을 알게 됐다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이니 월공금 팔자라는 관용어는 누군가의 큰 이익에 다른 누군가의 큰 손실이 숨어있는 뒤바뀐 인생인 셈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